조합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앞두고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재미삼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을 할 때입니다. 편집 회의를 해보니까 다음 호에 무슨 기사를 쓸 것이냐, 아이디어가 좋은 것이 떠오르지 않아 가지고 이정훈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김일성이가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주를 가지고 한번 유명한 역술인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이정훈 기자가 했는데, 이분이 유명한 무속 전문 학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효험이 있다는, 예언력이 있다는 역술인 5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5명을 찾아가 가지고 김일성의 사주를 내어 보였습니다. 물론 김일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사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취재를 했습니다. 나중에 월간조선 94년 5월을 만드는 마감 시간에 맞춰 가지고 우리 이정훈 기자가 기사를 써왔습니다. 써온 걸 읽어보니까 유명한 역술인 5명이 다 만장일치로 김일성은 올해 안에 죽는다 였습니다. 김일성은 올해 안에 죽는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론적 뒷받침도 있었어요. 말하자면은 동양적 어떤 이 우주관에 기초한 그것은 생략하고 5명이 다 김일성은 올해 안에 죽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5월호 기사입니다. 5월호 기사에 제목을 김일성은 올해 안에 죽는다, 이렇게 따옴표를 하고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카터가 북한에 갔다 오더니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또 한때는 페리 국방장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영변을 공격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이것을 알게 된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북폭은 안 된다 하고 말리는 이런 긴박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김일성을 만나니까 김일성이가 김영삼 대통령과 회담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카터가 한국에 와서 김영삼 대통령한테 이야기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적각받았습니다. 그래 해서 김영삼, 김일성 회담이 이제 열리게 되고, 날짜도 확정이 되고, 준비회담이 판문점에서 진행되는 그런 순간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김일성이가 죽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회담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을 때 7월 9일 오전 북한에서 12시에 중대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하는 예고가 나왔습니다. 7월 9일 12시입니다. 그 중대 발표가 뭐냐? 김일성이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었다. 그 순간 제가 그 3개월 전에 보았던 기사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5명 전원이 올해 안에 김일성이 죽는다는 말이 맞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김일성은 5월 아니면 6월에 죽는다. 5월 아니면 6월에 죽는다. 7월 9일이 음력으로 6월 1일입니다. 발표된, 김일성의 죽음이 발표된 날이 6월 1일이고 실제로 죽은 날은 그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30일에 죽었어요.
음력으로 5월 30일에. 그러니까 5월 아니면 6월에 죽는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심진송이라는 여성입니다. 심진송. 그래서 언론에서 어떻게 김일성의 죽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맞췄느냐, 날짜까지 맞췄느냐 해가지고 아주 화제가 되는 바람에 정치인들이 그분 찾아가서 이 점을 보고 하면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 1년 뒤입니다. 그 1년 뒤. 그 1년 뒤에 제가 라빈 수상을, 이스라엘 수상입니다. 라빈 이스라엘 수상을 인터뷰를 할 약속을 잡고 10월 말에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텔아비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빈 수상 친구 되는 분들도 만나고 그분의 아들도 만나고 해서 라빈 수상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라빈 수상은 페레스 외무장관과 함께 아라파트 PLO 팔레스타인 기구죠. PLO 의장과 이스라엘 평화회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많이 진전이 돼가지고 오슬로 합의라고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이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만은 아주 화해 무드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때 라빈 수상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라빈 수상은 1967년의 6.1 전쟁 때 이스라엘 군을 지휘했던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수상을 2번 했습니다만 당시에 2번째 수상이었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라빈 수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1월 초에 텔아비브에 있는 국방장관 사무실에서 라빈 수상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그 1년 전에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인터뷰를 하니 그때 할아버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정도 됐습니다. 라빈 수상 이야기가 농담을 했습니다. 내가 김영삼 대통령을 만났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가 최초의 문민 대통령이 되었다고 자랑을 하더라. 그래서 나도 자랑을 했다. 나는 최초의 군인 출신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1시간 남짓 인터뷰를 하고 나와서 밤에 비행기를 타고 프랑크푸르트로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출국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출국할 때도 한 3시간 전에 가야 됩니다. 아주 치밀한 검색을 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 도착을 하니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인강을 드라이브하고 비행기를 다시 타고 김포에 도착했습니다. 김포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더니 택시 운전사가 몇 시간 전에 라빈 수상이 암살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금방 만나고 온 저로서는 그렇게 큰 충격일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한 10여 시간 전에 만나고 온 사람이 암살되었다니. 그래서 그 길로 신문사로 조선일보로 가서 기사를 썼습니다. 마지막 인터뷰. 라빈 수상을 마지막 인터뷰한 기자로서 기사를 썼습니다. 라빈 수상도 박정희 대통령처럼 총을 맞고도 아주 과격한 유대인 청년으로부터 저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행사장에 나갔다가. 그리고 병원으로 가는 그 차중에서 옆에서 걱정을 하니까 난 괜찮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난 괜찮아. 박정희, 라빈 두 사람 다 참 희생한 세대죠. 난 괜찮아. 모든 고통은 내가 안고 간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라빈 수상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정훈 기자가 심진송 씨의 이야기라면서 전해주는 것이 이번에
이스라엘로 가면은 참 조심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분이 상당히 좀 나빴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인지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저는 무사히 돌아왔는데 저하고 인터뷰한 라빈 수상은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심진송 씨가 어떤 반응이냐고 물었더니 라빈 수상이 저를 대신해서 액땜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 점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무속인들이 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확률상 보통 사람들보다는 적중률이 높다는 것은 믿습니다. 왜냐, 이것도 전문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하면은 적어도 확률상은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항상 마음을 비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주 당신 내일 죽는다는 점괘가 나오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나는 대로 순수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적중률이 높을 것이고, 온 사람을 맞춰주기 위해서 눈치를 보면은 맞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심진송 씨가 유명인사가 된 다음에 뭐 몇 가지 예언을 했는데 정치적 예언이었어요. 그것은 적중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회담을 그 손자가, 아들도 아니고 손자가 이제 그 중요한 회담을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의 병고가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